이제 핸드폰 저기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좀 끊겼었어요. 지금 옮겨놓고. 아우 얼굴에 어마어마했어요. 무토제를. 어우 평탄이 청산가리 아주 그냥. 와, 와, 나한테 새끼들. 이게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설명하다가 제가 끊겼었죠. 뭐 그냥 외부 치료에 화학무기 도포가 안 되면 뭐 바로 그냥 생각이 나고 바로 영상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발도 지금 계속 닦고 있고 얼굴도 닦고 있고 얼마나 갖다 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죽음을 만듭니다. 화학무기 포수계는 그냥 헬스케졌네. 화학무기 도포돼가지고. 그래서 들이 1차적으로 고문이 필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는 사람을 조종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일단 조종하려면은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심리학적으로도 강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게 그 말이 있죠. 아우 말을 못하게 발에다가 펜타닐을 써요. 기억이 딱딱 끊겨요. 머리통에다 쏘고. 아우 발가락 사이에다 쏘고요. 닦고 있어요 수건으로. 아 미친 새끼들.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심적으로 압박을 가는 거예요. 압박을 가는 거예요. 조종을 하려면. 가스라이팅이 자신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심적으로. 그래서 이 고문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육체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사람이 육체가 움직여야 정신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도 망가뜨리고 외부 치료라는 화학무기로, 신경작용제로, 독약으로 정신도 혼미하게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게, 의욕도 상실하게. 화학무기에 온몸이 도포됐는데 뭔 밥조차도 먹기가 힘든데 먹을 게 수두룩해요. 이빨에 사다 놔서 밥도 사다 놓고, 저 반찬 저기 양념도 다 사다 놓고, 여기 또 장 봐가지고 다 사다 놓고, 저 안에 다 채워놨거든요. 데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힘든 거예요. 지금 약 화학무기에 도포가 돼가지고. 이건 무슨 국민들 건강을 위한다고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문을 통해서 사람을 고문을 하면 잠도 안 재우죠. 먹이지도 않죠. 육체적으로 고문을 가고 정신적으로 고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들이 화학무기로 고문을 가는 거예요. 겁을 주고. 그리고 2차적으로 아까 설명드리다 영상에서 이제 이어서 제가 붙일 건데, 영상은 설명드리다 만대로 사사건건 국민들의 생각까지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면,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다퉜다, 그러면은 치료라는 명분으로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애들이 흥분 분노하게. 만약에 가족 간에 무슨 말다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도 화학무기를 쏘지만 말다툼 할 때도 이제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다툼을 하고 이제 뭐 직장을 가든, 아침에 싸우고 직장을 간다 이제 부부가 서로, 그럼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녁에 가서 어떻게 뭐 화해를 하든, 어떻게 무슨 조율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들이 또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치료라고. 뭔 치료를 해요 지들이. 개개인의 사생활에.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에서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계속 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은
현 인류에게 정신과 의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치즘하고 7.3 부대도 정신과 의사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 박사들이. 그래서 싸우고 나와서 직장에서 생각을 할 때도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도 온몸에 화학무기 도포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단순하게 마약 펜타닐을 테러를 받으면은 근데 왜 마누라가 아침에 나한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유, 우리 와이프가 왜 아침에 나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지?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펜타닐을 확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펜타닐의 마약 성분에 의해서 흥분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양이 넘어가면 분노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화를 냈지?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러고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따 가서 물어봐야지. 그럴 일이 아무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러고 넘어갈 일인데 이들이 마약 펜타닐을 쏘면은 왜 화를 냈지? 사람의 의식을 이들이 분노제로, 흥분 분노제로 마약 펜타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육체와 정신을 망가뜨려 놓고 또 그 생각을 할 때 치료라는 명분으로 분노하고 흥분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 펜타닐로.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와 보호라고 쏘는 화학무기는 치료가 보호가 아니라 그렇게 MK울트라 마인드 컨트롤 나치 731 마인드 컨트롤 미국에서 그걸 사들여가지고 그 의료인들 정신과 의료인들 심리학 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들을 화학무기로 고문하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테러다. 화학무기 테러다. 치료가 아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양성환자 무증상자들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지고 화학무기 테러해가지고 테러범으로 사고치게 만들어서 심치료 외부치료를 가해가지고 층간소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심리치료가 층간소음도 이들이 하는 심리치료인데 계속 쿵쿵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마약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그러면은 신경이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내일 일을 가야 되는데 쿵쿵대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라.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거 자살방지원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한테 뭐라고 시키냐면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배짱 내밀어라. 그렇게 시킨다고요. 그러면은 그 층간소음으로 당한 사람은 참다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왜 그래? 왜 그래요? 우리한테 왜 그래요? 싸움하자는 식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참죠. 이 집인데 뭐 다른 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집이지. 말다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응? 그거를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라고 위층, 옆집, 아랫집 시민들을 시켜서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이 피해자들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자살방지원들한테 시켜서 그 짓을 하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이제 손에다 엄청나게 써요. 핸드폰을 못 잡게. 그러한 일이 수개월, 수년간 반복이 되죠. 예? 윗집은 태어나게 뭘요?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 애는 조용한데요. 왜요? 그러면서 그런 심리치료를 할 때 외부 치료라고 이 피해자한테 펜타닐을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그러면은 극도의 흥분 분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우진 않죠. 뭐 관리소에 또 얘기를 하죠. 그럼 법으로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경찰에서 해결을 못하게. 이걸로 피해자들을 범죄자를 만들기 위해서 관여를 법적으로 이걸 해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차량 급발진 사고도 그래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을 60세, 65세 이상 집중관리 대상군들을 차량 급발진 사고 일어난 사람들 보세요. 뉴스 다 60세, 65세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게 하기 위해서 그 나이대 사람들을 집중관리 대상군들을 운전할 때 화학무기 마취제까지 쏘고 차량 ECU를 해킹해가지고 잡아 돌려가지고 차량 급발진 사고를 일어나게 해서 죄 없는 국민들까지 다치게 해요. 20중 추돌 사고 나고 막 가게로 뚫고 들어가고 막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들 치고 죽죠. 수많은 사람들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한. 이미 우울증 및 정신질환 코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피해자들이 매겨져 있고 정신질환자가 자타에게 해를 가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이게 코로나 비밀 방역 법안이에요. 살처분 법안. 그러면 합법적으로 그때서부터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부터 해서 심하면은 저기 통장에 있는 돈까지 그냥 빼요. 이들이 빼가요. 그래놓고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은행 가서 왜 내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느냐 경찰에 신고하면은 뭐야? 당신 정신질환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요?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반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에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화학무기를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은행 가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화학무기에 도포돼가지고 지금 저처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조차도 할 수 없고 얘기를 해봤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은행 직원하고 경찰들에게 정신질환이라는 그 디지털 의료법으로 그 자료를 보내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보내요. 자살방지원들한테 긴급대응팀들한테. 그리고 치료를 하고 심리치료를 하고 못 들은 척해라. 계속 같은 말 반복시켜라. 그리고 왜 횡설수설 하느냐 정신병원 가보라고 얘기를 해라. 계속 그렇게 뺑뺑 돌리는 거예요. 화학무기 쏴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죠. 이 증상, 이 심리치료라고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는 거를 호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관공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면 정신질환으로 뭐라 하죠? 망상병 환자라고.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라고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WHO 보건복지부에 코드가 매겨진 자료를. 그러니까 국민들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은 공무원들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이 법이니까 지켜라. 안 지키면 처벌받는다라고 협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빼앗고 층간소음 사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계속 층간소음 사건 다시 얘기할게요.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그렇게 해서 범죄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결국엔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참다가 이제 호소하고 경찰서 가서 호소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관리실 가가지고 얘기해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량 급발진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이 그렇게 해서 차량 급발진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 여러 사건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브레이크 등이 뒤에 들어와요. 그런데도 차가 급발진 하거든요. 요즘 차들은 양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을 밟을 수가 없어요. 한 발로 밟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건 엑셀을 밟을 발이 없어요. 엑셀을 밟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차가 급발진을 해요. 그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죠. 살처분이라고.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차량 ECU를 해킹해서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차량 엔진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수에서도 차량 이상이 없다. 자동차 회사에서도 차량 회사가 제조회사에서도 차량에 이상이 없다. 법정에서도 책임이 없다 그들은. 운전자 책임으로 전부 돌리는 거예요. 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자타에게 해를 가하면 아무도 돕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테러방지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칼부림 사건.
성폭행 사건,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칼부림 사건 같은 건 가족 간에 그렇게 싸움이 아까 얘기하던 건 마저 할게. 가족 간에 그렇게 말다툼이 났는데 별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일상 다반사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에서도 항상 이런 대화가 필요하죠.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성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언성이 올라간다라는 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물론 그게 과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벗어나거나 상대를 기만하거나 왜곡을 시키거나 그 상황을 다른 사건과 결부시키거나 왜곡을 시키거나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특히 일어난 일은 최대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남도 아닌데. 그런데 아유 와이프가 아침에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을 냈지? 그런 얘기 나한테 왜 했지? 이런 생각만 해도 펜탄을 갖다 쏴가지고 흥분 분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신경작용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걸 치료와 보호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 끝나고 이미 일 끝나고 집에 갈 때는 화학무기 모두 도포를 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뭐 만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유 아침에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넘어갈 일인데 마약 펜타닐로 테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약이란 특성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게 돼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만 옳다라는 주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마약이라는 특성이 우리 영화를 보면은 마약을 하고 뭘 합니까? 성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이러는데 마약을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 저기 뭐야 일제시대 때 그 임진왜란 침공했던 가미가제들 걔네들한테도 마약을 투약해 줬어요. 예? 왜 그러느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생각하는 거에만 딱 꽂히게 만들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사회에서 그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염두를 하지 않게 돼요. 그 정도로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는 왜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되는 마약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치가 731 부대가 펜타닐을 개발한 거예요. 과거에는 LSD죠. 그리고 MK울트라가 그 LSD, 지금의 펜타닐이죠. 단어만 바꾼 거예요. 합성마약 똑같아요. 히로뽕보다 500배 강한 마약. 그것을 지금 우중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약의 특성을 이용해서 성범죄, 그 다음에 칼부림 사건, 연인 암살 사건, 살해 사건, 가족 살해 사건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마약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처음 했을 때는요,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잖아요. 처음 했을 때는 심각한 중독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겠죠.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하면은 인체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화학약품이니까. 마약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체가 망가지면서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이나 생각 자체가 좀 둔화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식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의식이 저하가 돼요. 즉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끊임없이 치료라고 마약, 펜타닐하고 화학무기를 국민들한테 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약 중독 증상이나 계속 그 작용을 받고 있으니까 우울증 치료제라고 계속 쏴서 한 생각에만 꽂히게 하는 거예요. 한 생각에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놓고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내가 당하는 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자살방지원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게 해요.
어떻게 해서 연락이 됐습니다. 같은 피해자인데 초식 스토킹 전파 무기가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하면서 마약 펜타닐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에 꽂혀버려요. 초식 스토킹 전파 무기가 맞구나. 그때는 이제 흥분되고 기분 좋은 정도의 약을 쏘는 거죠. 집중력 강해지게, 거기에 딱 꽂히게. 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서 마약을 강남 같은 데서 뉴스에 나오죠. 마약을 판매했다라고 그러죠. 집중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건강하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마약을 주면은 집중력이 극도로 강해져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냥 생각이 팍 꽂히는 거예요. 꽂힌다고 그래요. 영어로 하이라고 그러죠. 영화에서 보면 마약하는 애들이 하이 그러는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집중력이. 그거 한 가지 꽂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약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은 망가져요. 육신도 망가지고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마약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마약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점점 마약을 강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흥분, 분노 상태를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약 펜타닐 24시간 납병을 나가서 계속 쏘는 거고, 여러분들의 육신, 그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육신과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화학무기, 신경제약제를 계속 이것저것 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펜타닐로 조종을 하는 거예요. 흥분,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또 극도의 공포, 처음부터 극도의 공포를 주기 위해서 화학무기를 쏘고요. 그리고 또 펜타닐의 역할이 초기 역할은 흥분,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공포가 일어나요.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자료에 보면은 LSD, 지금의 펜타닐이죠. 그것을 쥐에게, 고양이에게 투약을 했더니, 쥐하고 같이 가둬놓고 고양이에게 투약을 했더니 고양이가 쥐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더라, 두려워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물이 있죠. 마약을 과량 투약을 했을 때 조금 투약을 하면 흥분, 분노가 돼서 활동적이게 돼요. 집중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더 양이 지나가면 흥분, 분노 상태가 돼요. 모든 것에 짜증이 나고 내 말이 옳다라는 고집으로 싸움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공포 단계가 와요. 두려움에 오게 돼요. 이들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싸움을 계속 반복할 때 두려움 정도의 양을 주면은, 만약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찰서에 알릴 때, 신고할 때 두려운 정도의 약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는 내가 호소하는 거를, 정당적인 거를, 층간소음 하나만 얘기를 하는데, 칼부림 사건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칼부림 사건 보면은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죠. 주위 사람들이, 그 뉴스 제가 정말씩 올렸었죠.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정신질환자로 모르고 괴롭혀왔다라고 호소를 하죠. 사회생활을 못하게 막아왔다는 얘기예요. 몇 년간은.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칼부림을 하게 됐다라고 뉴스에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호소한 거를 제가 정말씩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심리치료라고 괴롭히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고, 연인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괴롭히고, 그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경찰이나, 우리가 억울할 때 이 사회 시스템의 경찰이나 관공서나 변호사나 애들에게 호소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호소를 해봤자, 네가 이상해, 네가 병원 가봐, 너 정신 이상한 것 같아, 너 망상인 것 같아, 조현병 아니에요? 경찰서 가면 조현병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도 돕질 않는 거예요. 정신병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사회에서 돕지를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보건복지부 의료인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위험하다, 사태 경제를 갈지 못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덤벼서 이렇게 인식을 발언하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서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질환자들 치료라고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 억울할 때
흥분 분노제를 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공포를 일으키는 정도의 마약을 쏘고, 그러면은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은, 예? 자기 육신에 정신에 데미지를 입어서 공포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어 기제가 일어나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예? 그리고 자기 삶이 파괴되잖아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오래 당해서 생활도 못하고. 이들이 우울증 환자는 자택에를 갈 수 있으니 직장생활을 하게 만든다. 직장생활도 하게 못하고. 가족 간에도 바이러스 환자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니까는 떨어뜨려야 된다. 감염시킨다.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 화학무기 쏴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간질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피해자들이 전부 혼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재산은 다 빼앗고, 사기로 친구 간에 가족, 뭐 직장에서 사기 당한 것처럼, 이것도 심리치료예요.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살 방지원도 시켜서 다 하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 전세 사기, 뭐 보이스피싱, 일반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인들 시켜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 시켜서도 그렇고. 연예인 그 코미디언 가족들이, 그 연예인 누구죠? 누구죠? 화학물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발가락 사이다 계속 쏩니다. 제가 살인 깨스하고 화학물 슈퍼제로. 와. 박수홍 있죠? 그것도 심리치료예요. 박수홍 가족들이 박수홍을 오랫동안 재산을 갈취했죠. 그래서 억울하게 만들죠. 그것도 심리치료라고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코로나 감염자라고, 우울증이라고 해서. 박수홍 우울증으로 코드가 매겨져 있어요. 뉴스에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발가락에다 쏜다. 이제는 쏟아 발가락에다. 무좀인 것처럼 화학물 슈퍼제로 피부 녹이는 약을. 그렇게 해서 흥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면은, 박수홍은 어떻게 해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연예인이니까 인지도가 있으니까는 법정에서 승소를 했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일반 지금 피해자들은 승소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층간소, 차량 급발진, 이런 거 전부, 직장 따돌림, 괴롭힘, 이런 거 전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호소해봤자 망상병 아니에요? 조현병 아니에요? 이래버린다고요. 그때 이제 공포, 삶을 모두 파괴시켜 놓고 공포를 느낄 정도의 화학무기, 펜타닐하고 화학무기를 쏟아부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했었든. 아니면 이 억울함에 내가 이걸 사회에 어떻게 했었든 내가 희생해서라도 알려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에, 도저히 다 해봤잖아요. 사회에서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억울함을 당하는 걸 다 해봤잖아요. 경찰서에도 가보고 언론사에도 가보고 저도 다 해봤어요. 예? 제가 국회에서 난입을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언론사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예? 하다못해 시청구청도 가보고, 예? 다 찾아가서 호소를 해도 아무도 돕질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국회의사당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 왜? 거기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독립 언론사. 이건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모두 돕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사당을 난입을 했던 거예요. 거기는 독립 언론사이기 때문에 취재를 하게 돼 있어요. 취재조차 안 해주니까, 들어주기조차 안 하니까. 예? 정신질환자라고 그렇게 전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공포지대에서. 예? 그래놓고 화학무기를 공포, 흥분, 분노 일으키게 만드는 화학무기, 펜타닐을 비롯한 화학무기를 전부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화학무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긴 세월 쏴대면은 판단력도 흐려질 뿐더러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죠. 삶은 파괴됐죠. 근데 그런 짓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만들어 놓고, 아유 저 사람이 마음이 아파서 직장도 못하니 가족들하고도 헤어지고, 아유 지금 고립돼서 저러는구나, 치료해줘, 약 더 쏘는 거예요. 심리치료 더 하고. 이렇게 사악해요 인간들이.
결국엔 죽이는 거예요. 사고치기해서 테러범으로 죽여서. 그렇게 고립을 시키니까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수년간 나를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괴롭혔다. 도저히 내가 그 한 명 서현역 사건 일으킨 사람이 그렇게 호소를 했죠, 언론에. 수년간 그 일을 당했고, 근데 근래에 들어서 몇 개월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다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환경을, 육신과 영혼을 파괴해서 그 짓을 하게끔 환경을 심리치료라고 만들고, 외부 치료라고 육신과 정신을 파괴하고 흥분, 분노, 공포를 일으키게 해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게 계속 그걸 조장을 하는 거예요. 조장을 하는 거예요.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지금 며칠간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했죠. 텔레비에만 봐도 저기 뭐야, 그 뉴스 봤을 때 앵커만, 여자 앵커만 나와도 화학무기 쏜다라고 제가 그 전부터 계속 호소를 했죠. 현재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마트를 가도, 마트가 엊그저께 어제 제가 다이소 갔다가, 다이소 가니까 자살 방지원들을 보내가지고 저를 따라다니면서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내 앞에서 내가 이거 고르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저쪽으로 가려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또 그 같은 자살 방지원이 나만 따라다니는 거야, 코너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거 물건 고르다가 골랐어, 하나 골라서 저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돌면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가요. 딱 마주치면은 눈에다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어제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서 이제 저쪽 코너로 내 물건 이제 아랑곳 아시 않고 다른 이제 물건 사러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물건 고르고 또 이렇게 돌면 그 사람이 옆에 또 와 있는 거야. 알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정신건복지센터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또 눈에다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몇 명을 시켜가지고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이소에서 물티슈 요거 하나 하고 충전기 이런 거 몇 개, 한 두세 개 사가지고 한 세 가지, 네 가지 사가지고 나왔는데 한 30분 고르면서 어제 일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즐겁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산책 삼아서. 근데 다이소 가서 그 30분 쇼핑하고 나서 나오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쓰러질 정도로 화학무기 이렇게 쏜 거예요. 청산가리하고 살인캐스를. 그걸 왜 그러느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뉴스만 봐도, 텔레비만 봐도, 영화만 봐도 화학무기를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다시피 내가 여자만 나왔을 때 보기만 해도 화학무기 쏜다라는 건 내가 알잖아요. 그럼 두려움을 갖잖아요. 화학무기 아까 얘기했듯이 고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고통스러우니까 이 정신건복지센터도 여자만 보면 화학무기를 쏜다라는 걸 내가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피하려고 그러겠죠. 여자랑 마주치는 거. 그럴 때 또 여자 자살방지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여자 이 텔레비 이런 거 봤을 때 나 혼자 보는 거니까 그냥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왜 무슨 명분으로 쏘느냐? 여자들을 보고 성폭행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진짜 성폭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명분으로 화학무기를 쏘고요. 나가서 또 이렇게 자살방지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마주치게 하면은 화학무기, 여자만 보면 화학무기를 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신건복지센터에서 뭐라고 판단을 하냐?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미약하다. 정신질환이다.
사람을 무서워한다. 일반적인 그냥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인데 무서워한다. 쳐다보지도 못한다. 피한다. 사람 피한다. 정신질환이라고 그랬다. 그런 명분으로 화학목을 또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화학목을 쏘는 거예요. 응? 저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걸 아는데 모르는 국민들은 왜 내가 몸이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당하는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뭔가를 당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 자살방지원들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티를 나게 하잖아요. 심리치료라고. 그럼 시민들에게 조직 스토킹한테 내가 테러를 당한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시민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 이 시민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라는 거는 정신검사지, 정신질환검사지, 심리검사지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 심리검사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망상병, 조현병의 진단이에요. 진단이 내려져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짓거리를 일부러 그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네? 저는 영화 봐요. 뉴스도 보고요. 드라마도 보고 뮤직비디오도 가끔 봐요. 어?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성인 영화도 봐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도 풀어요. 저 건강한 결혼도 안 한 남자예요. 잘못 없어요. 그거는 인류가 민주주의에서 각자의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준 것이에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을 했을 때 자타에게 남을 해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생각을 하고 행동을 마음대로 하되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는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개개인의 생각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씨하지 않고 얘기했죠. 읽어가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그냥 뉴스만 보고 앵커만 보고 앵커를 그렇다고 뭐 특별히 보지 않아도 앵커만 나오기만 해도 제가 호소를 했었죠. 몇 개월 전부터. 날씨를 보려고 뉴스를 틀어도 요즘 뭐 정치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만 틀어도 그냥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면 더 쏴요. 안 보려고 피하면 더 쏴요. 애들이. 정신질환자라 뉴스도 못 보고 사람도 못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쏴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더 한 단계 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더 발전이 된 거예요. 출근할 때 차 타고 출근하는데 저기 현장까지 반장님이 운전하고 지금 영상이 있어요. 아직 올리지 못했는데 얼굴에다가 사람만 이렇게 뭐 신호등에 서 있으면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에요. 저 여자는 아가씨는 머리를 이쁘게 했네. 파마도 하고 사람이 서로 남자는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여자는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이쁘게 하고 다니고 그게 우리 자연의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도 이쁘게 꾸민 사람 보면 이쁘네. 옷 이쁘게 입었네. 몸매 이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를 제가 뭐 유심히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잘못이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 안에도 이렇게 그냥 앞에 쳐다보면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눈에다 화학물을 쏘기 시작하는 얼굴에다. 그 지랄들 떨더니 어제는 일 끝나고 아침부터 그 지랄들 떨더니 어제는 일 끝나고 다이소 갔더니 둘러싸고 화학무기로 온몸에다 갖다 때려붓는 거예요. 물론 그 자살방지원들이 화학무기 쏘는 건 아니에요.
사방에 설치를 해놓고 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집에 와서 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유튜브 보십시오. 게임조차도 아이들 게임조차도 요즘은 유튜브도 다들 보시잖아요. 숏 이런 거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게임조차도 전부 이렇게 야한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가수들이 춤추면서 그것도 요즘 야하게 보이려고 최대한 야하게 보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꼭 그런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섹시하네 하고 봐도 황홀 얼굴에다 때려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액을 펜타닐하고 살인캐스 원액을 갖다 때려부은 얼굴에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녹초가 된 거예요, 상황이. 이거 왜 그러느냐? 이게 리셋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제가 아니까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이유로 화학무기 쏜다라는 걸 아니까 전 그냥 봐요. 그래도 쏴 그러고 봐요. 난 잘못하는 게 없어. 나는 민주주의가 내가 이런 정신건복지센터에 얘기하는 거예요. 원격으로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화학무기 쏘니까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쏴. 난 잘못하는 게 없어. 난 인간이고 인간이 당연히 갖는 이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야한 영상도 보고 나도 스트레스 풀어야 살아. 쏴. 그거 잘못 아니야. 길을 가다가 이쁜 여자 보면서 이쁘네 생각할 수 있어. 그거 잘못 아니야. 덱들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무슨 범죄를 일으킨다라고 화학무기 쏘는데 그건 덱들이 잘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덱들이 망상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전 해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왜? 타인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가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 부여한 국민들의 주권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정신건복지센터는 사회 해를 가한다. 정신질환이다. 우울증환자다.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이들이 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데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자 여자들을 영화나 이렇게 여자 섹시한 영화 보거나 특히 이제 내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가고 사는데 계산을 하는데 카운터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 급소에다가 펜타닐하고 화학무기 수포제를 딱 쏴요. 그럼 내가 알죠. 펜타닐은 흥분되는 약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통 텔레비만 여자만 나오는 것만 봐도 야한 영화 볼 때 나한테 테러했던 그 고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느끼게 하려고 급소에다 딱 쏘는 거예요. 또 여자만 보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자극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야한 영화를 보거나 여자 뉴스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들이 화학무기를 쐈던 그 공포 때문에 그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예? 나는 아니까 이 새끼들이 또 치료라고 지랄 육갑들을 떠는구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예? 만약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여성만 보면은 성적 감정을 느끼고 급소의 자극을 느끼면서 마약으로 흥분이 되면서 과거에 내가 영화를 봤던 내가 성행위를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약을 맞으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고통을 받으면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고 또 마약을 맞으면 흥분이 되고 그것을 급소에 쏘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성폭행하는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하는 영상이 다는 아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테러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용을 해요. 성폭행도. 그래서 성폭행을 하는 이 정신건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당해서 성폭행으로 해서 테러범으로 수용되는 사람들이
그 화학무기로 정신건복지센터가 그걸 리셋 시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리셋. 반복시켰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리셋을 시켜서 마약 펜타닐로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해서 마약 펜타닐로 흥분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게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성욕이 왕성한가? 나는 뭐 여자만 보면 막 흥분하고 그 생각이 나고, 섹스하는 생각이 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치료 나치와 칠사면이 만든 화학무기로 그 짓거리를 마인드 컨트롤 하는지 모르는 거죠. 화학무기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요.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예를 들어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살방지원을 시켜서 아는 친구라고 칩시다. 여자를 시켜서 오빠 술 한잔해. 그래 네가 웬일이야 술을 한잔 먹자고 그러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먹어? 오빠 우리 집으로 와. 니네 집에서 어떻게 먹어 여자 집에. 와 괜찮아. 가죠 남자가.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총각이. 응? 젊은 애들이 가죠. 그러면은 야한 옷을 입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치료라고. 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폭행한 피해자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때문에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된 거니까 이제 피해자라고 내가 이제 우리 피해자들이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 피해자들 그 성폭행한 사람한테 펜타를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흥분 분노. 자살방지원 앞에 자살방지원 그 여자 아는 사람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유혹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그널로 플러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여자가 나랑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가? 하게 되는 거죠. 연애 관계를. 그러면 여자가 이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네?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성폭행범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네? 칼부림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이고. 네? 가족 살해 사건도 마찬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화학무기 대표적인 마약 펜타닐로 흥분, 분노하는 그 성분을 이용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리셋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요. 가족하고 싸운 것도 계속 더 흥분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 내 말이 맞아 이렇게만 딱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여기서 심리치료를 하고 이간질을 시키죠. 당신 아내가 우울증이다. 에이, 속상하시죠? 당신 아내가 우울증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속 고집 피우고 속상하시죠? 위로하는 척. 당신 말이 맞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의료인들이 그런 그 상대한테 그러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피해자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이 한테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라고 해요. 당신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이라도 그 사람은 네가 잘못한 거야. 자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가 잘못한 거야. 결국엔 그게 안 통했을 때 너 마음의 병이야. 정신병원에 가.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피해자들 그거 많이 겪었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엄마 병원에 가봐. 당신이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코드가 매겨져 있는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족들한테까지도 그런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화합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틀려. 당신 말이 맞아. 저 사람 정신질환자. 이렇게 완전히 돕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억울할 때 또 피해자한테, 우리 피해자한테 화학물을 더 쏘는 거예요. 펜타닐을. 흥분, 분노, 공포를 느끼게 가중시키는 거죠. 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 때문에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른다. 치료를 해야 된다라면서 화학물을 더 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심리치료라고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정신건강 무시센터 심리치료 외부치료 때문에 모든 삶이 파괴되니까. 직장 일조, 가족 간의 이간질로 파괴되죠. 사회에 나가면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대하죠. 어디 의지할 때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고립되고 억울함은 계속 쌓이고, 경찰서 가서 호소해도 안 되고, 법원 가서 호소해도 안 되고, 조현병 환자죠? 이런 소리나 하고, 내가 왜 조현병입니까? 그럼 비웃기나 하고,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리셋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못 돼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각자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역할이 있잖아요. 자식은 자식에 대한 역할이 있고, 부모는 부모에 대한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에 대한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가정이 나로 인해서 어떠한 사건으로 누가 잘못됐던 거네 그런 불화가 생기면 내가 내 역할을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도 못하죠. 돈도 못 벌죠. 사회 그 가족들하고 대화조차도 안 되죠. 몸은 아프죠. 화학물에 맞아서. 마음은 다스릴 수가 없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주위 사람들을 시켜서 하는 거면은, 그래서 칼부림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너 죽고 나 죽자.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특히 가족 간에 제일 친밀한 게 가족이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차라리 남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 안 보면 돼요. 근데 매일 같이 봐야 되는 가족들 간에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참기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그러한 환경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보호라는 명목으로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잘나갑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폭행을 일으키게 하고, 지금 사회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국민들이 그 테러로 사고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성폭행 사건, 연인 테러 사건, 그 다음에 가족 살해 사건,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감염병자, 양성환자, 부정상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우울증이 오니까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국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한다라는 WHO의 매뉴얼대로 살처분 하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과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감염자들을 전시에는 731 나치가 게토, 그 수용소가 전염병 관리구역이었어요.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치면 자료가 나와요.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크서클에 막 헬스케질 정도로 사요. 얼굴이 애스카네요. 화학무기 수포제 저기 뭐야, 뭐 5만 가지 화학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고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저리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화학무기 포수견이에요. 발암물질, 독약이죠, 독약. 그걸 쏴가지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온몸에 애스케지는 거예요. 청산가리, 살인가스, 펜타닐 때문에 지금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크서클이 생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술을 먹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에? 담배 이거 각성하기 위해서 화학무기 때려 맞아가지고 아무 정보 밥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뭘 내가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지 밥 먹으려면 아까 그랬다니까요. 화학무기를 얼마나 때려 쏘는지 펜타닐을 응? 열 몇 시간을 재웠어요. 에? 에? 밥 아까 세 그릇 먹고 에? 여기 물에 사다가 세 그릇 먹었어요. 밥 한 끼 더 먹어야 되는데 아까 밥 한 끼 어떻게 먹으려고 시키려고 하니까 화학으로 확 쏘는 거야.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나게. 그래 놓고 이렇게 녹초를 만드는 거야. 하루 종일. 마취제 싸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마취제 싸서. 자고 11시에 일어났는데 또 뭐 7시간은 또 뭐 한 서너 시간은 또 재워. 7시까지. 그냥 24시간 잠만 재우니까 제가 일어나서 앉아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게임이라도 하고. 나갔다 올라니까 비 눈 와서 나갈 수는 없고. 산책이라도 한번 하고 올라니까. 제가 이렇게 해숙하고 지금 다크서클 생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에? 에? 아니, 노가다가 얼마나 큰 운동입니까? 에? 보통 운동이 아니에요, 노가다가. 에? 제가 뭐 운동이 부족합니까? 먹는 영양이 부족합니까? 먹는 게 쌓이는데, 자꾸. 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저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에? 화학무기 외부 치료심이 치고 화학무기 테러 맞는 거 외에는 너무 즐거워요 사는 게 요즘. 왜? 그렇게 국민들 정신건강복지 준다고 방역이라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자살과 범죄를 응? 응? 하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 이거 전 세계인들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이거 얼마나 보람찹니까? 인류의 모든 머리통에다 말 못하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막 버벅거리잖아요 갑자기. 머리통하고 입에 막 쏘는 거예요 지금. 비 맞듯이 막 쏘는 지금 막 쏟아붓고 있어요 머리통에다. 인류의 모든 가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전 세계인들의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확립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같이 절 도와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모르고 죽고 있는데 정신건강의사회 복지센터에게 모두 파괴돼서 인류의 가치와 헌법과 국제법과 모두가 파괴돼서 죽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알리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계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제일 기쁜 일이에요. 사람이 기쁠 수 있는 조건 중에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린다라는 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그런 걸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 기분을.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으니까. 죽이기만 할 뿐. 그래서 이 나치 731 MK울트라를 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하고 있는 화학무기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화학무기 쏘는 이유는 니세 프로그램을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예요. 나치와 731이 그걸 연구했던 거예요. 생각까지도 읽고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고 머리에 젖을 때까지 좀 젖었어요. 여기 뭐 한다고 머리가 젖습니까? 비 맞고 아까 여기 비처럼 쏟아붓다죠. 살인기스 지금 머리가 젖었어요. 이게 만지면 시큼시큼해요. 살인기스거든요. 적셨어요. 막 머리에 돌덩이 바위덩어리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머리에다 쏘니까 화학무기. 화학무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단 수증기 몇 방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끊임없이 해요. 24시간 납병원 하라고 그냥 맨날 쓰러뜨려 놓고 마취제 쏘고 뭐 이런 병신들이 있습니까?
왜 말을 못 해야 돼요? 나치 짓거리 하는 의뢰인들한테 나치라고 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의뢰인 짓거리를 해야 의뢰인들의 존경을 받는 거지. 나치가 하던 짓을 국민들을 죽이는데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자살과 범죄를 죽이는데 왜 나치가 하는 짓을 하는 의뢰인에게 나치라고 못해요? 응? 그 나치들은 사이코패스로 명명이 됐어요.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응? 응? 사회 안전을 위한다고 비밀로 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응? 죽인. 저 정정은 복지된다고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못해야 돼요? 인류의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헌법과 모든 것을 어기고 국민들이 자신들은 이 어마어마한 걸 다 파괴하고 어기고 국민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치료와 그걸 하지 못한 채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국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가지고 테러범을 이용해서 죽이면서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이용해서 죽이면서 국민들은 우리 인류가 수천 년간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온 민주주의의 주 개념은 주권이에요. 생각할 자유, 행동할 자유. 그 대신에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 인간의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옳은 일이건 그런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경험이나 영상이나 역사나 교육을 통해서 듣고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옳고 그른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뇌의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어린 사람들도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뇌의 시스템 상. 착한 거 좋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를 못합니다. 왜?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살았고 착한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산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행동을 내가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창의성, 그 다음에 도덕성, 윤리를 확보하는 시스템이에요. 행동을 조심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과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법칙으로 그것을 인류 누구든 존중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마저도. 입 여기다 써요. 자라게 마비시키려고. 머리통하고. 계속 이거 굳는 거예요. 입이. 머리통에 비처럼 때려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다 이렇게 탁 써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손바닥은 계속 적시고요. 여길 닦으니까 지금 발에다 써요. 그 머리에 뿌렸던 양만큼 발에다 쏘고 있어요. 닦으니까. 증상이 완화될 거 아닙니까? 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발에다 쏘는 거예요. 또 쓰러뜨리려고. 버벅대게 만들고. 마비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피해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국민의 주권, 생각할 권리, 자유, 행동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창의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이들 하는 게임조차도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야한 장면도 나오고 게임 같은 거 막 험악한 장면도 나오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봐라. 성교육도 해요. 남녀가 어떻게 하고 성행위를 하는지는 요즘은 디테일하게 해요.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요. 뭐 난자가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난해하게 안 해요. 직접적으로 설명해요. 왜? 알아야 정확하게
예방을 하니까. 모르면, 잘 모르면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현대인들이, 아니, 영화에서, 게임에서 총싸움 한다고 밖에 나가서 진짜 총싸움 합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러한 논리로 국민들을 왕복으로 치료라고 고문을 하고 있어요. 게임 중독이라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본다고 나가서 성폭행 합니까? 뉴스에서 앵커 쳐다본다고 날씨하는 앵커들 보면 원피스 바짝 입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보면서 이쁘네, 섹시하네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본다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잡아뜨려요? 성폭행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걸로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가서 상상을 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런 것이 억압이 되면 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이 이런 거를, 선진국은, 일본 같은 데 보십시오. 장난 아니잖아요. 더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왜 국가에서 그런 걸 장려를 하느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것을 막으면은, 상상하고 행동하는 걸 막아버리면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더 그걸 활성화돼요. 사업장을 만들어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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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 그런, 클럽이고 뭐고, 그런 게 합법적으로 다 해요. 예? 돈을 내고, 지불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예? 예? 그것이 현대인들의 의식이에요. 당연한 의식. 그럼 뭐, 그게 안 되면, 총각들은 다 성범죄자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한 불성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류는 그 정도로 의식이 상승해가지고 모두 누리고 경험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 이르렀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만큼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텔레비전 뉴스 앵커만 봐도 화목이 쏘고. 이게 사이코패스, 망상병이죠. 뉴스 앵커 본다고 성폭행 보면 됩니까?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다 성폭행 보면 되지. 응? 쥐들은 그러나 봐요. 쥐들은 지금 그러고 있죠.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하고, 헌법과 국제법을 파괴하고, 예? 예? 그러고 있죠. 예? 주권을 빼앗고, 생명권까지 빼앗고, 재산까지 강탈하고. 쥐들이 그러고 사니까 전 인류가 그러고 사는 줄 아나 봐요. 생각은 생각으로 멈춰야죠.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그걸 행동으로 실현하면 어떡합니까? 화학무기로 21세기 의료인들이 치료라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라고, 나치즘을 심리치료라고 시켜가지고 국민들을 죽이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고,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해서, 응? 아니, 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공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을,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죽이기 위해서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신분열 같은 얘기예요? 이들은 정신분열 환자들입니까? 정신분열이잖아요.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은 자살시키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칼부림 사건 범죄 일으키게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지지들이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서 사회에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의료인들이 맡기라고 하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그들이 학술 말하는. 쥐들이 그런다고 일반 국민들이 뉴스만 보는 게 잘못이라고? 뮤직비디오 보는 게 잘못이고, 어?
섹시한 저기 뭐야 성인 영화 본다고 잘못이고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여자만 마주치기만 해도 화학무기 맞아야 돼요?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을 봐.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 화학무기 지금 보십시오. 이제 얼굴 꼴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금 컨디션이 엄청난데 얼굴 보면 나오죠. 막 표정도. 제가 얼굴 모양 표정이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제 일반적인 표정이 아니에요. 화학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내가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영상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안 찍었잖아요. 웬만하면 안 찍어요. 진짜 죽도록 화학무기 테러를 받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여러분들 맨날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의 이 기회를 통해서 화학무기 이렇게 때려 맞고 이들이 내가 이거 경험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힘든 와중에도 영상을 찍는 거니까 참고 있는 거지. 그냥 지금 실신 직전이에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머리가 저절 통으로 여기다 살인기스 테러를 받고 온몸에 도포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며칠간씩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해야 돼?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치료보호란 명분으로 내 삶이 이렇게 파괴당하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내가 뭐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나치 새끼들처럼? 정확하게 기록